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센터는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한국자폐인 사랑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자폐인 사랑협회는 2015년 부설기관으로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국내 최초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사업을 시행해왔습니다. 발달장애인 신탁사업은 당사자의 욕구와 평생계획이 반영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기반한 안정적 재산관리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생활과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미래 설계를 목적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신탁사업과 신탁 및 성년후견 제도에 대한 교육, 연구 및 자원 개발, 상담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재산관리를 위해 성년후견 제도를 활용하려 하여도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여 이용이 어렵고 때로는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후견을 해야 할 경우도 발생합니다. 특히 성년후견 제도는 당사자의 의사결정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현재 후견 활동은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만약 후견인이 그릇된 판단을 한다면 당사자가 큰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홀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적절한 지원체계가 부재하다면 친족이나 이웃 등에 의한 재산갈취 위험도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첫째, 발달장애인 재산갈취 문제입니다. 특히 친족 간 재산갈취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의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부모 사후에 장애 자녀의 재산관리를 비장애 형제자매나 친인척을 통해 하고자 하지만 이들에게 많은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재산을 맡기더라도 이 재산이 장애 자녀를 위해 온전히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확신이 없습니다. 셋째, 발달장애인의 개인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원체계가 부족하고 경제적 자립의 기반이 미약하여 자립의 목표가 많이 좌절되는 상황 속에서 이를 위한 지원망이 필요합니다. 넷째, 지역사회 자립을 준비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복지관 등에서 사례관리를 받고 있으나 사실상 재산관리와 관련한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에 관한 법적 권한이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성년후견인이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를 지원할 수 있으나 성년후견 제도는 의사결정 지원 제도로서 재산관리 등 폭넓은 지원활동까지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거액의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관련한 후견인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져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재산관리 및 사용을 위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의 활용을 제안드립니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란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탁계약에서 정한 대로 발달장애인의 개별적 수요에 맞는 지출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위탁자는 수익자를 지정하고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지정된 수익자에게 정한 신탁금을 집행하게 됩니다. 지원자는 수익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조력하는 사람으로 수탁자에게 신탁배분금 집행을 요청하고 보고하며 서로 관리, 감독을 하게 됩니다. 신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부모가 관리하는 신탁, 돌볼 가족이 없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 시설거주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입니다. 이 중 부모가 관리하는 신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관리하는 신탁은 부모님이 위탁자가 되어 발달장애인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통 부모님 사후 발달장애인 자녀의 재정계획 수립과 지출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신탁을 활용하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여행, 레크레이션, 자기용호 프로그램 참가 등 특정 목적으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 센터의 발달장애인 신탁 사업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신탁을 경험해 보시고자 활동비나 프로그램비 납부 등을 신탁을 통해 이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볼 가족이 없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도 있습니다. 재산갈취의 위험이 있거나 스스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위탁자가 되어 협회와 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신탁을 통해 재산갈취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재산이나 수급비, 연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설거주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도 있습니다. 자립을 준비하시는 경우 자립준비 및 자립 후 재산관리를 지원해드리며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경우 발달장애인의 개별적 수요에 맞는 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내의 이용자 금전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의 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당사자의 욕구에 따른 효율적인 지출을 지원합니다. 둘째, 센터 내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어 다양한 법적 자문을 받기에 용이합니다. 셋째, 재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계획 및 지출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개인이 아닌 사회복지기관이 재산을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발달장애인 신탁의 활용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세의 K씨는 퇴직공무원으로 비장애인 아들 A와 지적장애인 아들 B가 있고 부인과는 4년 전 사별했습니다. K씨는 지적장애인 아들 B와 본인 명의 단독주택에서 생활하고 있고 비장애인 아들 A는 혼인 후 분가하였습니다. 당초 K씨는 유증의 방식으로 현재 거주하는 단독주택은 장남 A에게 상속하고 현금자산 5억 원을 지적장애인 아들 B에게 상속하여 자신이 죽은 후 아들이 이를 바탕으로 평생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장남 A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계속 K씨에게 현금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불안을 느낀 K씨는 지적장애인 아들 B를 수익자로 하여 현금 5억 원을 신탁하였습니다. 센터는 K씨의 사망 후 신탁된 5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월 150만 원씩 생활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부모님이나 친척이 없었던 P씨의 사례입니다. 부모 친척이 없었던 지적장애인 P씨는 어려서부터 어느 노부부의 가사도우미 생활을 했습니다. 별도의 급여는 없었고 약간의 용돈 정도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부부가 돌아가신 후 노부부의 자녀들과 갈등을 겪게 되었고 결국 생활하던 집을 나와 고시원으로 짐을 옮기고 지역복지관의 주선으로 자동차 전시장에서 일하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P씨에게 본인 명의의 상당한 금융자산과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PC는 지인과 함께 발달장애인 신탁에 문의를 해왔고 센터는 PC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우선 시급한 것은 주거환경의 개선이었습니다. PC는 넓고 좁은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또한 PC는 그동안 필요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해 글을 알지 못하며 금전에 대한 개념도 미약했습니다. 교육과정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현재 PC의 금전 및 예금 관리는 주변 지인이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방안이 필요했으며 4억 원 상당의 금융자산과 다세대 주택을 관리하기 위한 사무지원도 필요했습니다. 이에 사례회의를 거쳐 안전과 편의, 향후 재산적 가치, PC의 재력 등을 고려한다면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으로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PC 물론 아파트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아파트는 추후 당사자가 65세가 되는 시점에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PC의 재산관리에 대한 사무지원을 위해 금융자산, 부동산 등을 모두 신탁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관리하면 공과금 납부, 임대차, 수리 등의 업무를 수탁자인 센터가 대행함으로써 재산관리가 용이하고 또한 예기치 않은 채무 등 채권 추심으로부터 보호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수입이나 급여 등 금전의 경우에는 비상금 이외에는 정기예금으로 보관하도록 하였으며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글을 배우고 금전관리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하에 개인 교사를 통한 교육과정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변 옹호인들의 응원과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의 안전망이 잘 구축된다면 PC의 자립생활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센터는 PC의 행복한 자립생활과 사회인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발달장애인 신탁사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재산의 안전한 보호와 사용. 수탁자인 협회는 신탁받은 재산을 타인으로부터 보호하며 수익자 혹은 지원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지출이 수익자를 위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꼭 필요한 수요에 따른 지출. 발달장애인 신탁은 당사자의 수요에 따라 개인별 지원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맞게 주거, 여가 및 문화생활, 요양, 치료, 직업훈련, 심리상담 등 수익자에게 꼭 필요한 곳에 신탁재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셋째, 안정적 경제생활의 유지. 신탁계약에 따른 정기적인 급여 지급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지원합니다. 당사자의 소비 성향에 따라 월 단위, 주 단위, 일 단위로 일상생활비 등을 지급해 드립니다. 넷째, 신탁재산의 안정성.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일반 신탁과 달리 발달장애인 신탁사업은 신탁재산의 보관과 적절한 사용에만 한정하여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은 어려우나 위험도가 낮아 안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신탁을 이용하고 싶다면 02-1544-6912로 전화주세요.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후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신탁 서비스를 설명하고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후에 사회복지사와 변호사가 함께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 등을 논의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세운 개인별 지원 계획이 반영된 신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에 따라 신탁이 실시됩니다. 현재 전국 장애인 복지 관련 종사자 및 발달장애 자녀 부모님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종사자 및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에 관한 전반을 소개하고 서비스 이용 사례를 중심으로 신탁 활용에 관해 안내합니다. 또한 원하시는 기간에 따라 성년후견 제도와 관련한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시 접수를 받아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 발달장애인 신탁이 궁금하시다면 1544-6912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인 신탁의 개선 보완점을 말씀드리면서 신탁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신탁 재산이 개인의 금융자산에 포함되는 문제입니다. 소유자는 다르나 신탁한 재산 역시 개인의 금융자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 사망 후 안정적으로 발달장애인 자녀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공부조를 통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생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탁계약을 통해 자녀에게 재산을 남겨주게 된다면 이는 자녀의 재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자산조사성 공공부조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재산운용 및 투자를 할 수 있는 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신탁의 목적은 신탁재산의 수익 창출이 아닌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당사자의 욕구에 맞게 지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한계로 인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특별소유 신탁제도 및 공공신탁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특별수요 신탁제도란 신탁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신탁재산이 자산이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즉, 자산조사성 공공부조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부모님이 물려준 신탁재산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소유 신탁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신탁이 종료하고 자녀 신탁이 있는 경우 신탁 개시 이후 수익자에게 지급된 공공부조 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배분하게 됩니다. 둘째, 이러한 공공부조 가액은 공익에 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2018년 정부는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을 선언하였습니다. 공공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수요 신탁제도와 공공신탁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는 더 좋은 신탁제도를 만들어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에 대한 안내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1544-6912로 전화 주시거나 메일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